지금부터 영화 원더랜드의 주역들을 모셔보겠습니다. 김태용 감독님, 정유미, 최우식, 탕웨이, 박보검, 수지 배우님 순으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언론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원더랜드는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하는 영상통화 서비스 원더랜드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지 배우님부터 김태용 감독님까지 앉은 순서대로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씩 듣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더랜드에서 정인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원더랜드에서 태주 역을 맡은 박보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입니다. I play the role 바이비. 저는 바이비 역할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지 역할 최우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리 역할을 맡은 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더랜드 연출한 김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타임은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에 진행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순서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 소속 매체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원더랜드가 처음에 이제 소개가 됐을 때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처럼 이야기가 됐었어요. 근데 결국 영화가 끝나고 보면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인지 약간 감독님이 의도하신 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서비스가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서비스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결국 이미 떠나보낸 남겨진 사람들이거나 떠날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일이라는 캐릭터는 떠날 사람이 본인을 계속 이어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기계 혹은 시뮬레이션이 우리와 정서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서비스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조금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는 영화인데, 조금 떠있는 얘기일 수 있었는데, 결국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움을 인공지능이라는 기계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결국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고 영화 지금 볼 때보다 앞으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시는 영화를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잘 봤고요. 감독님하고 정유미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그 마지막에 이 바이니까 이 고유씨 승준 캐릭터한테 답하는 게 마치 우리 인간도 사실 언제 갈지 모르고 한정된 수명, 이 지구라는 공간도 또 하나의 원더랜드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혹시 하시는 건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마지막 대사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스치듯이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대사에 담고 싶으셨던 주제의식을 좀 듣고 싶고요. 정유미 배우는 이 원더랜드 설계자에 너무 어울리는 이 커트머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캐릭터 구축하면서 이 헤어스타일 준비 어떻게 했고 그게 캐릭터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마지막 바이리와 그 성준 역할 AI 성준 맡은 공유 배우님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 맞을까요? 네네네네. 그게 영화 시작할 때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장면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게 그 AI가 살고 있는 원더랜드 세계 안에는 그 AI들을 모니터링하는 또 다른 AI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로서 그 주변을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바이리가 본인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더랜드 세계가 아닌 현실에 사는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냥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하고 AI가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크게 의미심장한 얘기라기보다는 얼마나 오래 가 있을 겁니까? 당신처럼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말씀하신 그런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참 모르겠습니다.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유한함이 있는데 어쩌면 또 그걸 어쩌면 또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영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세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AI가 결국 인간의 뇌로 시작해서 인간의 행동 패턴, 인간의 감정까지 계속 이어가는 그 배움의 과정이 우리가 또 새로운 세계를 이어가는 배움의 과정으로 좀 닮아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촬영을 앞둔 당시에 이제 쇼컷이었다가 머리를 좀 기르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 영화를 들어가게 있어서 이제 홍종희 분장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더 짧게 잘라서 한 번도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쇼컷으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영화를 찍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또 마침 그렇게 이제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역할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형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원더랜드는 소중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고 실제 아내분이신 상혜 배우님과 좀 함께 촬영하시면서 지난 촬영 기간이 좀 되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소회가 느껴지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보검 배우님과 수진이 배우님께 공통 질문 드리면 두 분 초반부부터 되게 애틋한 연인의 그런 호흡이 정말 너무 인상 깊게 잘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로맨스 호흡 맞추시면서 어떤 좀 소감이셨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박보검 배우님은 이 작품이 이때 전에 촬영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좀 코시옥도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관객들 만나게 된 소감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저도 이제 상혜 배우님과 만축대 작업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시간 10년이라는 시간이 이 배우가 얼마큼 더 성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좋은 영화들을 하면서 가져온 어떤 에너지가 그때랑은 또 다르게 되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일상에서 만나던 사람하고 또 다르게 촬영장에서 만나면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그런 게 그냥 연출자로서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워낙 되게 되게 준비를 많이 하는 배우고 워낙 몰두하는 배우여가지고 집에서도 항상 이렇게 조금 몰두해 있고 그래서 촬영장에 있다가 집에 와 있다가 이렇게 뭔가 계속 그 일과 일상이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는 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원더랜드에서 수지 씨랑 같이 호흡 맞출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인과 태주의 입장에서 글을 읽었을 때 이 둘은 어떠한 서사가 있었을까? 서로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왔을까? 그리고 태주가 정인을 예뻐하는 마음을 어떻게 그려내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감독님과 또 수시 시간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사진을 서로 많이 찍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극 중에 보여지지 않은 이야기, 정인과 태주의 아름다웠던 그냥 청춘, 서로 사랑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사진으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감독님과 셋이서 같이 만날 때마다 리딩을 하고 조금씩 태주와 전인의 서사를 많이 메워나가는 작업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촬영했을 때 당시에는 이 영화 시나리오가 보고 싶은 사람을 AI로 만난다는 영상통화 이야기가 언젠가는 머지않아 이런 날이 오겠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상상만 해왔던 이야기였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개봉된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좋고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또 이렇게 또 개봉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저도 보검 오빠와 연인 연기를 하면서 너무 좋은 추억이 많고요. 아까도 오빠가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태주 정인, 오래된 연인, 친구 같은 연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소품 사진 촬영도 많이 하고 저희끼리 리딩도 많이 하고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남겨야 했어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인 호흡이 잘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더랜드 신청서가 있었는데 그거는 수희 씨가 직접 작성한 버전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SNS에 올려주셨었는데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여기 조강남에서 영화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녹음하는 그런 기술이 실제로 현실을 받아온다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배우거든요.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슈 씨에게는 부산의 이후로 오랜만에 좀 시작을 마쳤는데 표현만 해더라고요. 써봐야 합니다. 어떤 보십니까? 그 공통질문부터 그러면 그 AI 서비스가 원더랜드 서비스가 실제 있다면 저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고요. 저도 그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날 때 제가 어느 곳에 가 있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남겨져 있을 수도 있겠다. 그건 이제 제가 아니고 저를 기억하는 누군가의 저일 테니까 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는 보고 싶은 사람, 그리는 사람을 이 원더랜드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영화지만 기대감을 안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완성이 된 영화를 보고 나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의뢰해서 만든 제가 그리운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이 사실 실제로 저한테 말을 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은 조금 더 고민을 저는 솔직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 해보려고요. 네.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뭐 동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막 다 다시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신청을 해서
원더랜드로 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남아서 그거를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对，其实我也是好像有几个阶段，最开始觉得很有意思，可以用来实现自己的梦想，而后觉得确实，如果可以让我的去世的朋友或者我未曾谋面的外婆，能够在汪德兰世界里得以再一见，我觉得也是很棒的事情。可后来我发现，我也许我们真正想要的东西，是一个真实的拥抱，是有体温的接触。那可能汪德兰很难吧，除非我们能进入到汪德兰世界里面去。不知道。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단계별로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원더랜드에서 내가 뭔가 실현할 수 있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나의 친구라던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외할머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그 진정으로 어떤 사람을 내가 리얼한 사람을 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만약에 내가 원더랜드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모를까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원더랜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와, 정말 나도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을 AI로 복원시켜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해리만큼 건강하게 원더랜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너무 이 서비스에 푹 빠져서 한시라도 휴대폰을 놓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원더랜드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지만 신청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원더랜드 서비스를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일단 힘들겠지만 정인이처럼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겨내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막연한 확신이 좀 있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원더랜드 속 사람이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일지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신청합니다. 저희가 촬영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촬영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서비스를 만들면 진짜로 할지 말지. 그러면서 이 영화는 그러니까 핸드폰처럼 어린아이에게 핸드폰을 주는 게 옳을지 그럴지. 근데 이미 시대는 핸드폰의 시대로 가고 있고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는 인공지능은 이제 가짜와 진짜를 넘나드는 세계가 이제 시작됐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게 좋을까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처음에 그거 시작할 때는 안 했던 사람들이 영화를 보다가 해보아도 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무조건 만나고 싶어 누군가를 했다가 영화를 보면서 이거 내가 해가지고는 나를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보다 좀 다시 생각해보니까 원더랜드 버전 2가 나오면 그때는 정말 되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처음에 좀 오류 과정들도 좀 없어지고 하면 버전 2가 나오면 할 것 같고요. 아까 그 두 번째 질문에는 저희가 이제 누나랑 저랑 너무 친한 사이인데 이게 저희가 항상 카메라 앞에서도 이렇게 막 하하고 막 장난치고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저희가 이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유미 우식 말고 이제 해리 현수로 이제 뭔가 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좀 처음에 되게 누나 모르겠네. 저는 좀 되게 좀 쑥스러웠어요. 좀 많이 좀 쑥스럽고 뭔가 누나 앞에서는 제가 진지하게 이렇게 할 때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진지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 뭔가 누나를 또 진지하게 반응을 하고 하니까 되게 좀 새롭고 되게 쑥스러웠지만 너무 다행이었던 건 워낙 둘이 친하고 서로 소통도 잘 되고 하니까 작업을 같이 해가면서 힘든 부분이나 좀 도움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그 누구보다 좀 더 쉽게 서로 얘기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작업을 하는 게 또 이런 시너지가 있구나 했습니다. 탕웨이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추 헤어질 열심히요 세 번째 한국 영화로 관객들을 만나는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今天应该是王德兰第一次和观众见面，所以还不知道观众喜不喜欢这部电影，什么样的感受。但是无论怎么样，我很幸运能够又一次加入到韩国的电影中来。 오늘이 원더랜드 완성된 영화를 처음 관객분들한테 보여주는 날이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행운이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계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很开心能跟那么多很漂亮、很帅的演员们一起合作，我也很就是坐在这里也很开心啊，会确实会有点忐忑，因为对百里的诠释，我觉得还不是很，就不是可能尤其是和那个谁和孔刘的这个部分。 其实孔刘他是一个 AI，他是一个 AI stuff 在里面。那但是我作为演员，在看到最后，我就经常会在想，作为观众啊，不是作为演员，作为观众看到最后，我就在想，他们俩到底怎么样了？其实我对我的这个部分，我还有很多的疑惑，甚至我会去问导演，他们俩之后怎么样了？从那个机场。 机场后面，我有时候在想，会不会突然之间就跳出来耶？我跟你开玩笑的，其实很开心又见到你，就会有那么一种幻想。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잘생긴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순간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영화 안에서 캐릭터는 굉장히 좀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사실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저랑 같이 나온 배우분 중에 공유 씨가 했던 역할 그분도 AI신데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연기한 배우가 아니라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이라면 과연 저 두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의문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한테도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저 두 사람이 공항에서 저렇게 헤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제가 또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면서 잘 지내냐고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까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不过无论如何，真的很感谢韩国观众和韩国电影人大家对我的支持。对，我会继续努力的，谢谢。 어쨌든 저는 정말 한국의 관객분들과 한국 영화계에 계신 영화인들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잖아요. 저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유미 씨, 수지 씨한테는 이제 저는 이상하게 영화 초반에 수지 씨가 이제 원더랜드 속 박보검 씨한테 노래해봐라고 하는 대사가 좀 꽂혔는데요. 이제
보통 남자친구한테 노래해줘라고 하는데 노래해봐 그렇게 하는 게 뭔가 그 연기 톤을 잡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제 현실을 사는 사람으로서 원더랜드 속 가상의 인물에 대한 태도, 연기 톤에 대해서 그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어쩌면 그렇게 모성애는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정말 짧게 쭉 하는 그런 영화가 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주제는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촌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안 촌스럽게 좀 세련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연기 톤에 대해서 노래해봐라는 그 대사는 약간 태주와 정인이의 관계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 대사 같거든요. 아무래도 AI 태주는 정인이가 정인이의 말도 아주 잘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인이가 멋대로 행동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싱얼대고 조금 못되게 굴 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이랬을 때 이제 노래해봐, 뭐 랩해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관계성을 보여주는 말투였고 또 이제 태주가 깨어났을 때는 조금 이제 태주를 케어하는 그런 정인이의 아주 누나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연기 톤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인물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잡고 연기했는지 정유미 배우님, 수지 배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태슈가 거의 덤벙거리는 정인이를 많이 챙겨줬기 때문에 약간 비서처럼 정말 AI처럼 그런 식으로 많이 대했던 것 같고 그만큼 정인이의 모든 일상을 다 알고 있고 그냥 하루 종일 함께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직접 AI로 구현을 해서 이제 꽤 오랜 시간 원더랜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왔었던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더 익숙하게 그냥 뭔가 좀 뭐 AI를 대할 때 이렇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평소 엄마 아버지한테 했던 말처럼 그렇게 편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장면을 촬영할 때 이제 모니터에 나오시지만 실제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선배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와주셔서 대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뭔가 연기가 나온 것 같고 저는 그게 더 마음에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말씀이신 게 그 노래해봐라고 하는 그 정인이가 그 태주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사랑하는 태주는 병원에 누워있다라는 걸 여전히 의식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가상인간에 대해서 거리감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했거든요. 말씀해주신 그냥 완전 남자친구도 아니고 완전 기계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씨는 이미 10년 이상 그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으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할 건가. 그래서 실제 부모, 그러니까 원더랜드 포스터를 집에 걸어놓을 만큼 원더랜드 서비스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일상을 같이 나눈다고 생각해서 그 해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정인이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같이 상반되게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시리인데 현수 해리가 같이 밥 먹으면서 그냥 막 편안하게 농담하면서 얘기하는 게 저희 영화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AI 기계 혹은 시뮬레이션과 같이 산다고 하는 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라 각각이 이제 특수한 케이스로 이제 그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았고, 그런 특히 이제 유미 배우는 그 이전에 제가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하면서 10여 년 전에 그 두 엄마와 함께 살았던 한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그 엄마와 만나는 그 씬을 생각해 보면서 이 씬을 같이 쓴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엄마 아빠, AI 엄마 아빠와 자란 한 딸이 남자친구가 된 척하는 어떤 그 같이 하루에 같이 밥을 먹는 그 일상을 좀 담아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씬이고,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신 그 모성에 관련된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그 바일이라는 인물이 딸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한데, 그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초반에 이제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민한 부분은 딸로서의 바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난 이후에 남겨진 엄마에 대한 얘기로 이제 이야기가 저희가 좀 더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마지막에 엄마가 너는 내 딸이 아니고 그냥 기계인데 왜 내 딸인 척해? 라고 하는 이제 너무 많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희가 집중했던 많은 부분들이 그 말씀하신 그냥 모성애든 어떤 하나의 성질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왜 연인이기도 하고 왜 엄마기도 하고 왜 딸이기도 하고 하는 이 인간관계들이 조금 다채롭게 표현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아까 김태형 감독님이 그 아내와 함께 10년 만에 촬영한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아내도 반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또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그 10년 만에 그 만출 때 이후로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영화의 이번 톤도 사실 좀 다르고 맡은 역할도 다르신데, 그 만출 때의 김태용 감독과 지금의 이제 원더랜드 때 이제 함께 작업했던 김태용 감독이 어떻게 달랐고,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떻게 또 일관된 장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体重有变化， 체중은 일단 변했습니다. 몸무게요. 当然我和他合作，因为一回生二回熟，所以就很熟悉了。他不变的很多啊，一如既往的有耐心，然后很有自己的想法，然后很细腻，那这些都是我非常欣赏的特点。而且他还是在不断的想要去发掘一些不同的可能性，来是到他自己的电影中去。 일단 감독님이 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신 그 세심함이 제가 계속해서 이 감독님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감독님은 계속해서 또 뭔가를 찾아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谢谢。감사합니다. 저는 수지 배우랑 황혜희 배우랑 정유리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수지 씨는 아까 박보검 씨가 언급했듯이 원더랜드 신청서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작성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황혜희 씨는 바이리의 좀 따뜻한 가족애가 감동적이었는데 좀 한정된 그 영상통화 화면 위주로 보여주셔야 했는데 좀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 좀 어떤 점을 신경 썼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유미 배우님 맡으신 배우가 같이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 맞춘 소감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또 그 소감 듣고 싶고요.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과 다시 한번 또 작업한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촬영 전에 정인이를 연기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더 이 역할에 몰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대본을 토대로 이 둘 사이에 어떤 일들이 더 있었을까를 상상하면서 조금씩 써내려 갔었는데요. 그것 썼던 것들을 이제 감독님한테 보여드리고
이런 관계였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정인이 캐릭터를 위해서 그냥 제 스스로 좀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Sorry, I forgot the question. 가족애가 인상적이었는데 영상통화 장면 촬영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서 하셨는지 물어보셨습니다. 表演的时候，我的重点放在哪里？两个都有，是什么意思？就是比较你要投入这个角色表演的时候，你有没有特别的一个注意的地方？哦，然后平时和家人是否经常使用 AI 视频联这个没有络吗？问过。他说那个在现场应该有很限制嘛，你就要面对那个手机来演戏啊所以这个明白了，就是我在现场如何表演？是哦，其实这个问题真的，我在一点一点的回忆拍摄时的感觉，因为是一张小小的桌子，然后这里的 monitor， 这里一个手机，有时候还有一瓶很美丽的花，那是我80%的工作，我觉得好像都是在那里完成的，所以很多的表演，我要通过那个小小的屏幕，尽可能把我的所有的情绪、关注和我对孩子也好、对母亲也好的爱都投入进去。但同时，因为我是 AI 白领，我的人物设定是，他只有很 positive 的情感，没有那种基本上是不会设定是不会有悲伤，不会有负面的情绪。绝对不会有哭泣，所以，但是所有的情绪都要很饱满在心里面。当时鲍姐，也就是我们扮演我妈妈的华兰的那个角色的鲍姐，她真的是一个太棒的香港演员，我非常的爱她，我跟她第2次合作。Sorry, it's too long. 그 질문 한정된 상황 안에서 영상 통화 장면 이제 물어보시니까 지금 조금씩 촬영했을 때 그때 기억 속으로 돌아가 보니 딱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제가 촬영장에 있을 때 제가 촬영할 때는 항상 이만한 탁자와 그리고 이쪽에 모니터가 있었고 또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보고 얘기해야 되는 핸드폰이 설치돼 있었고 아주 가끔 꽃병에 꽃들이 꽂혀져 있었던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제가 사실 영화에서 연기할 때 100분의 80, 그러니까 80%는 사실상 그 자리에서 했던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제일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저희가 연기를 할 때 어쨌든 그중에 어머니, 그리고 그중에 딸한테 계속 내 사랑이 얼마나 충분하고 얼마나 꽉 차 있는지를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느낌과 그 감정을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영화 안에서 AI 가이드 역할을 하잖아요. AI 가이드는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또 조금의 어떤 슬픔도 없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런 성격의 이제 분이시거든요. 그 연기할 때도 거기에 최대한 몰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어머니 역할을 했던 배우 니나 파오 씨 정말 대단한 홍콩 배우세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배우인데 그분을 이 영화에서 2번째 이제 이 영화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정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8년 전인가? 부산행에서 함께 했을 때는 사실 한 공간에 있는 장면은 있었는데 사실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컷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영화가 거의 처음으로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연기를 하는 작품인데 또 같이 한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됐고 사실
촬영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도 많았지만 조금 저희끼리 힘들고 지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세트장 안에서 이제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서 찍는다는 게 이제 저희 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힘이 빠질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다 이해해주고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동료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제가 복받은 배우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그리고 엄청 긴 촬영을 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너무 재치, 순발력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큰 공부가 됐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그래서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언젠가 제가 계속 연기를 한다면 좋은 작품에서 연기하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과 다시 만난 얘기 한참 전인데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뵀는데도 뭔가 그렇지 않은 느낌을 뭔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저한테는 그런 기분 같아요. 어쨌든 감독 영화도 예전에 19년? 8년 전에 가족의 탕수육 영화로 제가 이제 어쨌든 관계자분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그 덕분에 제가 많은 여러 영화들에 출연을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만난 감독님은 참 변한 게 없으셨어요. 그 점이 좋기도 하면서 네, 존경스럽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 어떤 이렇게 표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실 어려운 때가 많긴 했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잘 버텨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마무리를 했고 언젠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는 황혜희 씨, 박보검 씨랑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황혜희 씨, 박보검 씨한테는 AI를 연기하신 두 분이 감정적인 표현이 잘 되어서인지 좀 인간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고 복합적인 캐릭터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 두 캐릭터가 좀 소멸하는 순간에 사실 저희가 AI를 상상할 수는 없지만 두 분은 배우로서 상상하시면서 연기를 했을 텐데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시려고 했는지가 궁금했고요. 또 감독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항상 배우들의 최상의 연기를 끌어내는 게 감독님의 욕심이실 텐데 사실 탕웨이 씨가 이제 실제 갖고 있는 중국어를 쓴다든지 딸아이가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자질들이 캐릭터에 많이 녹아 있어서 좀 어떤 평소에 좀 닮기도 한 부분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이 캐릭터에 담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원더랜드라는 가상공간 자체는 제가 느낄 때는 이상하고 또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AI 태주로 만났을 때에는 AI 태주는 결국 현실 태주의 원래 본 모습을 기반으로 만든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조금 더 밝고 더 건강하고 더 유쾌하고 원래 본 모습에서 조금 더 정인이가 캐시팅이라고 하죠. 추가로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건강했던 태주의 모습 플러스 거기 이제 정인이의 추가로 더 만들어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연기할 때 있어서 크게 어렵거나 혹은 불편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고요. 또 감독님께서도 옆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배우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셨고 또 장면마다 감독님의 디렉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미있게 편하게 연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我突然在想，朴宝剑的角色台主和我的百里好像都是病了，然后之后到了 AI 世界，变得非常的健康、活泼、开朗，所有性格中的缺点都没了。其实这么想来，还是挺过瘾的，一个完美的人。 갑자기 박보검 씨가 연기한 태주하고 또 바이리가 연기한 그 AR 생각해보니까 둘 다 사실은 병들어서 아팠기 때문에 AR로 변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서는 건강해진 그런 발랄하고 또 굉장히 활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성격의 결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지금 굉장히 짜릿하네요. 但是生活就是生活，所以总会遇到一些问题出现的时候呢，作为 AI 百里，他面对的时候，比如说像和母亲接电话那会儿，最后机场的时候，他无法做出正常的人的悲伤也好，感动也好，他那些面部表情是没有的。我演那个戏的时候，真的忍得我很辛苦。 일단 그렇지만 우리 생활은 또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제가 봤을 때 AI 바이는 이제 뭐 우리가 실생활로 굉장히 많은 문제도 맡아들이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AI 바이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공항에서 엄마랑 이제 대화를 하는 그때는 사실 바이리는 슬픔이 뭔지 그리고 그런 감동이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실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而且其实和导演一直有很多的讨论是有关于作为 AI 它应该表现在什么地方。那我们其实拍摄中有一场戏。 但是最后没有在电影中出现，是导演我可以说吗？ 사실 감독님하고 AI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해왔는데 사실 그거 우리 영화 속에 사실은 AI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안 나와서 그걸 설명해주고 싶은데 감독님 그걸 얘기해도 될까요? 영화 속에 나오진 않는데. 他对我的人物设定中有一样，因为没有哭，但是后面他有学习，他有在他的生活经历中 ，AI 的生活经历中，他感受到了一些东西，刺激了他的某些情绪机制的发育，然后他开始出现了要哭的征兆。但是呢，机器 AI 怎么哭？他给我的要求是。 先不哭的坐下，然后突然间爆哭，然后眼泪哗的就下，然后突然间哗又收住了，又不哭，然后很奇怪抹抹眼泪，看看这是什么，然后过了几秒，突然又啪又爆哭。 그래서 그때 이제 감독님이 설정을 해줬던 게 뭐냐면 그 마지막에 이제 슬프니까 울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 AI 바이리는 그 바이리는 AI 세계에서 어떤 과정을 학습을 통해서 혹은 그 안에서 자기의 경험이나 경력을 통해서 우는 것까지 이제 터득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울 수도 있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근데 감독님한테 그럼 기계인데 어떻게 우니까 로봇인데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렇게 조금씩 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눈물을 확 쏟아내는 그냥 와라 눈물이 떨어지고 갑자기 몇 초 있다가 그 눈물이 싹 들어가고 또 가만히 얌전히 앉아있다가 또 갑자기 눈물이 와락 쏟아지고 갑자기 들어가고 그러면서 천천히 자기 눈물을 닦는다 이런 설정을 주셨었어요. 然后我以为我做不到，我当时我一直跟他说不可能，这真的不可能。但没想到后来我还真做到了，但是它没有用。 그래서 그때 그 얘기 듣고 아 불가능하다. 전 이거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감독님이 하려니까 했어요. 근데 영화에 안 쓰셨습니다. 但我挺高兴他没用。 그래서 지금 좀 아쉬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맞아요. 너무 힘든 거를 많이 요구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읽는 거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 그게 잘 담겨 있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담았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AI라면 AI는 어떻게 연기할까, 어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봇처럼 움직일까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처럼 움직일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색하지 않게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때만 해도 그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그렇게 나올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뭐 얼마 안 돼서 바로 거의 똑같은 사람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그냥 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가 처음에 그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 한 얼마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 로봇 청소기를 사드렸었는데 로봇 청소기를 계속 움직이는 걸 보시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로봇 청소기와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너 나와. 너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 나와. 너 힘들겠다. 이렇게 로봇 청소기랑 그게 저한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기계와 정서적인 계속 대화를 하는 그걸 보고 저희 영화가 어떤 이 기계와 소통하는 이야기라면 기계를 맡은 배우들은 이 기계처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바램처럼 저희 어머니는 그 로봇 청소기가 기계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나에게 다가올 테니 우리는 조금 더 그거를 보는 사람의 심상처럼 더 사람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영화에 그게 잘 담겨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박보검 배우하고도 우리가 그 AI를 어떻게 연기할 건가, 우리 바이리 배우하고도 어떻게, 우리 애니 배우하고도 AI를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잘 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민은 많았습니다. 감독님, 황희 배우님이 평소 어떤 모습을 담아내셨는지 요거 답변하시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황희 배우의 어떤 모습, 이 배우의 그 아이디라는 역할이 황희 배우의 어떤 모습이 닮았는지였던가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황희 배우는 거기에 나오는 고고학자처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용감하게 가는 편이거든요. 그 배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대범하고 용감함이 많이 영화에 좀 닮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딸로서의 정체성, 엄마일수록 정체성 두 개가 같이 있는 어쩌면 굉장히 어린 딸의 느낌도 같이 있고 엄마로서의 책임감도 같이 있어서 황혜라는 이 배우가 굉장히 뭔가 조금 더 극과 극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걸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박보검 배우 수지 배우에게 질문 드리고요. 두 분이 갈등 상황에서 좀 건조한 느낌이 많이 났어요. 표정이나 비주얼에 신경 쓰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화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은 저는 조금 많이 점프가 되어 있었던 걸로 설정을 하고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일단 어느 정도 조금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정인이의 출근을 챙겨주는 태주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시간을 보냈던 태주처럼 정인에게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인의 입장에서는 원더랜드 AI 태주만큼 옛날에 건강했던 태주의 모습이 아니기에 거기에 좀 더 혼란스럽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지? 하지만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싶고 정인과 다투고 싶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미안해 라는 대사를 내뱉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뭔가 연기를 함에 있어서는 감독님께서도 건강한 태주, 그러니까 아픈 태주로 돌아왔을 때에는 조금은 불안해 보이고 적응을 잘 못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 모습이 조금씩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건강했던 태주와는 달리 표정을 많이 지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기하려고 또 연기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도 표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태주와 정인이가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대화가 조금씩 묘하게 어긋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감독님이 이미 써주신 대본에부터 뭔가 진짜 대화가 안 되고 있다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대본 보면서 이 부분 되게 묘하다. 서로 대화를 인간끼리 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 후에 포토타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와주시고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원더랜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 원더랜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서 과연 AI 서비스가 더 발전될 텐데 그 기술에 내가 휘둘릴지 혹은 내가 그 기술에 잘 적응해서 건강하게 살아갈지 고민과 질문을 해보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더랜드가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有幸与那么多优秀的演员们合作，我真的很享受，同时也在向他们身上学习每一点不同的优秀的地方。然后我很喜欢他们的表演，也喜欢金导演的这个题材。我希望大家能在电影中找到自己共鸣之处，喜欢我们的电影。谢谢。 정말 행운하라고 생각합니다. 저 너무너무 이 작품에서 훌륭한 배우들과 연기를 했고 그 배우분들의 각각의 우수한 점들을 저는 이 영화를 하면서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김재원 감독님의 이번 소재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재거든요. 저는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든 공감을 느껴서 그것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라는 뭔가 차가운 소재가 김태형 감독님을 만나서 따뜻한 이야기 같은 것 같은데 저희 원더랜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정말 재밌게 잘 찍은 영화가 모든 사람에게 응원도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침내 드디어 원더랜드가 6월 개봉합니다. 이 영화가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공허함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외에 또 다양한 감정들을 한 번쯤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극장에 와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우선 저도 여기 계신 많은 배우분들과 이제 함께 호흡을 맞추지 못했지만 한 화면에 남길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는 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운이 좋기도 하고 욕심이 많았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배우분들이 아까 유 배우님 얘기한 것처럼 많이 서로 부딪히는 신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게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그 에너지나 마음들이 영화에 잘 담겨 있기를 바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숙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계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림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뒤로 말씀하신 그 엄청난 허방함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계까지 포함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 감정들을 서로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이분들을 그냥 화면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재미있었는데요. 그 마음이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잠시 무대 바깥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단독 컷, 배우 단체 컷, 배우 단독 단체 컷으로 진행됩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제 김태형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Can you hear me?